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검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기내에서 체포가 됐죠. 취재진을 만났는데 검찰에 가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검찰에서 부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란 것이 김성태가 직접 돈을 줬다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과 잘 알아서 줬다는 건 아니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 쌍방울 그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그에게 돈을 줬고 또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대북 사업에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그 과정에서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을 쌍방울 그룹 또 여기 사회이사로 영입을 해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그 변호사비 대신 준 것이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신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검찰이 밝혀내면 되겠죠. 자,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당장 다가온 건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은 벌써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죠. 구속영장을 아직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을 2차 소환을 했죠. 아마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톱 보시면은 대장동 2차 소환. 지금 대장동 2차 소환이고 3차, 4차, 5차 계속 소환될 그 일만 남아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27일에 출석 통보를 했고, 위례 신도시 등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그래서 성남시에 1827억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에게 정보를 흘린 혐의. 자, 이런 것들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에서 1822억 원만 배당을 받고 지분 7%, 김만배 일당이죠. 지분 7%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4,040억 원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최소 1,827억 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배임 혐의.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느냐? 반대 거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재명 측근 정진상 등이 그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에서 428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뇌물입니다. 그리고 김용,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남욱에게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일 것이다. 그래서 관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장고법, 뇌물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죠. 한겨레 신문도 일면 톡기사입니다. 성남FC에 이어서 대장동, 검찰 이재명 출석 통보했다. 자, 이것이 오늘 모든 신문에서 주목하는 기사입니다. 검찰은 그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가 정진상 등이 민간업자에게 흘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고, 설 직후 한겨레는 27일에나 30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이 지목이 됐는데 무려 16개월 만에 이재명 첫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왜 이렇게 1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느냐?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하지 않았었죠. 문재인 정부 때 미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바뀌고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새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하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수사한 지 한 5개월, 한 5, 6개월 정도 되죠. 그 사이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뭉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이재명의 정확한 출석 일자는 검찰과 지금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근데 민주당이 가반이라서 좀
과반 찬성이라는 문턱을 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출석 여부는 이재명이 개인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좀 처음 그 성남FC 때 소환됐을 때는 당당하게 대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좀 풀이 죽은 민주당 안에서도 풀이 죽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체포동의안 국회에 상정되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체포동의를 해줄 수도 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잘 짜야 됩니다. 이것이 체포를 꼭 해야 되는, 구속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조사한 뒤에 이미 조사했던 성남FC와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동아일 보겠습니다.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범죄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를 받은 범죄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법원에서도 발부될 확률이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무작정 방탄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들이 두 개를 묶어서 올리면은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업무론 또는 힘자랑, 그 민주당 다수 어서 가지고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이미 지났다. 이제는 팩터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일점을 날렸습니다. 팩터와 증거.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은 그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 때 보셨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했는지. 그러면은 그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팩터, 증거,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 이것을 쭉 국민들이 보는 데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설명을 듣고도 정말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묶어서 했을 경우에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무턱대고 당대표라고 이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단 소환은 하지 않죠. 다음 주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소환이 되는데 소환이 되고 나서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또 정치적 명운도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사정은 그렇고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죠. 당권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보시면은 어제 현충원을 찾아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서 저의 길을 계속하겠다. 자, 그래서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지만 정식 선언을 하지 않고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다. 출마 두 글자만 빼고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다. 현충원을 찾아가고 정치인이 그러는 것은 큰 결심을 할 때죠. 큰 결심을 해서 국민에게 알릴 때 현충원을 찾아가는데 특히 국립현충원에 가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성만 그리고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어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반윤은 안 될 것이다. 반윤 안 될 것이다. 나는 멀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윤. 자, 뭐냐면은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은 나경원 측이 반윤 아닌 멀윤이다. 멀리 있는 윤석열의 사람들. 자, 나경원 반윤 아닌 멀윤이다. 멀리 있는 윤석열의 사람들.
이 친박, 진박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멀박이라는 말이 나왔죠. 멀박.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졌다. 근데 여기서 지금 멀류는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윤석열의 사람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김기현, 김장연대 철 지났다. 장제원과 연대 철 지났다. 이 말을 한 뜻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김기현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됐는지. 이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장제원 의원을 겨냥을 해서 대통령 신임을 받는다는 분이 전면에 나서서 경선전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쪽은 진윤, 멀윤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장제원을 진윤으로 규정을 했고, 전날 그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칭한 데 대해서 반격을 한 것이다. 자, 진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박, 진박 간별사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친박 이런 것인데, 진실한 친박 이런 것인데, 지금 김기현 이 박종희 전 의원이 이 장제원을 진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 진박 논란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되죠. 총선에서도 지고. 자, 그래서 진윤 이런 게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진윤, 장제원을 진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본인들은 멀리 있는 윤석열의 사람들, 우리가 윤석열에게 마음이 떠나지는 않았다. 자, 이런 의미로 멀륜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 차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일단 친윤, 장제원을 비롯한 친윤과는 각을 세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죠. 자, 국민일보 보시면 나경원 갈라치기 통할까? 친윤엔 각 세우고 윤심은 적극 구애. 이 차별화하는 겁니다. 서로 달리 대응하는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막 칭송을 하면서 바짝 엎드렸죠. 바짝 엎드리고 대신 자신을 공격하는 또 장제원을 비롯해서 친윤 쪽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서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0조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칭송을 했고, 당원의 반감을 살지 모르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는데, 본인이 저출산위원회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이 되자마자 SNS에 글을 올려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 어느 자리에 있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런 반응을 보였었죠. 자, 지금 장제원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친윤, 원조 친윤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격 빈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상당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이게 지금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다.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 보시면은 더 거칠어진 장제원, 김기현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거칠기 때문에 김장연대해서 본인을 밀어주는 장제원에게 김기현 의원 쪽에서 좀 자제해달라. 이거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김장연대는 철 지났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장제원과의 연대를 넘어서서 본인이 당권 레이스에서 모든 당원들의 지지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장제원과의 김장 연대 한 묶음으로 엮여지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 지금까지 김기현이 4등, 5등 하면서 수위로 앞으로 쭉
치고 오는 데는 장제원과의 그 연대가 효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좀 부담스러워졌다. 그런 의무도 되는 겁니다. 이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지락펴락하는 당이 됐다. 나경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경원 전 의원에게 그 장제원 의원이 제2의 유승민이다.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딱지를 붙인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두에서 공격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지락펴락하는 당이 됐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친윤 비윤 갈등이 재현되면서 여당은 작년 7월에 이준석 사태 이후에 또다시 내용에 빠졌다.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통해서 윤심을 얻으려던 김기현 의원도 장제원 의원의 최근 행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당내에서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이선 후퇴 다시 그때 이선 후퇴 선언을 한번 했죠. 그때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본인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를 그 설계를 했는데 무너지고 나서 앞으로 임명직 그 자리는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떠한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하면서 이선 후퇴를 선언했는데 이선 후퇴 선언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윤심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니까 이게 이선 후퇴 한 거냐 이게. 그래서 다시 이선 후퇴 요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영향력은 상당히 크죠.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이 한국경제신문은 윤핵관, 그 이준석이 이름 붙인 거죠.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그런데 지금은 장핵관, 장 의원 쪽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다. 장핵관. 그렇지만 이 나경원 전 의원과 설전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는 그의 장제원의 침묵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냈을 때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거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페이스북에 2차례 글을 올려서 통속적인 정치 심파거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을 했죠.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가 아니라 나경원과 장제원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 내용이 뉴스를 장식하다 보니까 이재명 수사받는 상황도 잘 부각되지 않는다. 뉴스에 덮인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수사 보도가 이 윤심 그 논란 여기에 묻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쪽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우리 입장에서도 진박 간별사 등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일보 오면 기사인데 정치면 기사입니다. 친윤 쪽에서 일종의 그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안전장치로 도입한 결선 투표제가 비윤을 잡기 위해 있었는데 오히려 김기현을 잡을 수도 있다. 친윤 안전장치로 마련한 당대표 결선 투표제가 50% 그러니까 1등한 후보가 50%가 안 되면은 1, 2등이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되죠. 그 제도가 오히려 김기현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지금 3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고 뭐 출마해도 뭐 비슷한 구도가 됩니다. 4강이라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1위를 한다고 해도 50% 가반수를 넘기는 어렵겠죠. 3파전이나 4파전이면은. 2파전이 딱 하면은 뭐 가반수도 넘을 수 있겠지만은 가반수가 넘기가 어려우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자, 2위가 나경원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두 사람은 지금 거의 비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한 사람이 친윤으로 딱 되어 있죠. 그러면은 비윤 두 사람이 본인들이 뭐 지지선언을 하든 안 하든 그 찍었던 두 사람을 찍었던 책임 당원들이 김기현을 찍기보다는 둘 중에 한 사람, 2등 하는 사람을 찍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김기현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경원은 2등을 해도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책임당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하다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를 하다가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과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여론조사 응답자와 책임당원의 표심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당원에서 지난번에 이준석과 대결을 했을 때 책임당원에서 이준석보다 이겼죠. 이번에 책임당원에서 1위를 하던 1위 해서 50%가 안 되던 2위를 해서 결선 투표를 가던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2등을 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비윤 잡으려다 김기현을 잡을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결선 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결선 투표에 가면은 비윤의 확장성이 위협적이다. 이것은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은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렇게 대세론 구체기에 나섰지만 과연 과반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게도 결선 투표제는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일단 2위에 올라가면은 수도권 연대 이 동력을 모아서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 결선 투표제가 없을 때보다 셈법이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경원과 안철수 표가 뭉치는 게 김기현에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칼럼. 이 최강숙 대기자 칼럼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문제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중에서 연금 개혁은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연금 개혁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계속 적자를 보이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을 왜 국민들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해야 된다. 자,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1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